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한번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요즘 개미들이 상당히 이제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개미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뭐 신나는 개미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외로 많지도 않고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주식을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개미들도 있다는 거죠. 이제 펀드 쪽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살짝 한번 풀어보고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주식에서 이제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어요. 펀드 쪽으로. 증시 조정 국면이 약간 길어지니까 직접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는 좀 힘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개별보다는 이제 펀드로 가는 거죠. 펀드. 이 펀드로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간접 투자. 그렇게 나서 가지고 이제 흐름이 약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이달 10월 3일에서 25일까지 우리 개인들의 유가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이 3조 3,887억 나타났는데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 2020년 1월에 3조 1,860억 이후로 가장 작은 규모다. 그럽니다. 3조 1,860억이 가장 작은 규모인데 3개월 연속 감소세예요. 감소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더라.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있고 코스닥 시장도 뭐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달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니까 4조 3,494억 4조 집계가 됩니다.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 8월부터 꾸준히 감소세입니다. 꾸준히 감소세다.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2019년 12월 3조 4,045억 3조 4,045억 이후로 전 최저치예요. 이렇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돈은 이제 펀드로 가는 거야. 지난달 그 ETF를 포함해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1조 5,329억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 8월을 제외하니까 지난 4월부터 꾸준하게 순유입이야. 꾸준하게 순유입이 되더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중 한 달간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된 상품이 뭐냐 했더니 BNKK 200 인덱스 알파증권 투자신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한 102억 정도가 유입이 됐고 교보악사의 그 파워인덱스 그 증권에도 한 87억 하나 2.2배 레버리지 인덱스 투자증권에도 한 79억 막 이렇게 좀 많이 갔어요. 뭐 다양하게 가네요. 보니까 그리고 채권형 펀드에도 돈이 모여. 채권형 지난달 채권형 공모펀드에 3,845억이 돈이 몰렸고 8월 기준으로 보니까 1,567억이죠. 1,567억이 이제 모인 겁니다. 지난 7월에 한 1조 4,520억 정도 빠져나갔던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삼성 단기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에 565억 원이 몰립니다. 565억 원이 몰렸고 그 하나 UBS 파워 그 이 단기채 증권 그쪽에도 한 332억 정도가 유입이 되고 뭐 우리 단기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에서 301억 정도로 막 뭉친 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랑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투자 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는 저가 매수, 채권형 펀드는 금리가 높다는 판단 아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악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직접 투자 심리는 좋지 않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이 같은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고,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중국도 현재 보니까 경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국내 증시도 당분간 추운겨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미들이 아예 주식을 그냥 팔아치우고 차라리 펀드로 가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여튼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 그 반도체, 배터리, 이 바이오 업종의 그 대형 우량주, 그 BBB5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이달에만 BBB5 이거를 3조 원 넘게 이제 사들였습니다. 강세를 이제 뒷받침하는데, 전문가들은 테마주 중심의 약세장이 끝나고 당분간은 이제 BBB5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보니까 시총 상위 1등에서 5등까지 쭉 보면은 삼성전자 한 11.8, LG 24%, SK 13%, 삼바 11%, SDI가 23% 정도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단순 평균을 내니까 16.78%나 뛰었어. 같은 기간에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요. 코스피가 한 4.3%밖에 안 돼요. 하여튼 오늘도 삼성전자는 2.9% 정도 급등했죠. 그래서 BBB5 종목이 모두 강세를 보이더라. 지난달 말 5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삼성이 이제 어느덧 6만전자 고지를 넘보고 있고, 시가총액 2위 LG엔솔은 그 숱한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50만 선을 돌파했어요. 탄탄한 오름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종목은 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업종 그 대장주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고, 5종목의 시가총액을 합하니까 657조 760억이에요. 코스피에서 전체 시가총액의 37%에 해당하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BBB5는 시장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냈죠. 최근에 다시 또 BBB5가 이제 강세로 돌아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주는 그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다. 그게 큰 매력이고,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감산을 발표할 때 주가가 일차적으로 반등하고요. 재고가 축소될 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가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바이오주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내려간 가운데 경기 방어주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LG엔솔과 삼성 SDI는 지난 3분기 깜짝 실적을 냈어. 그 배터리가 불황 속에서 성장을 이어가는 업종이다. 그거 돋보이는 이유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뭐 보는 그 외국인들이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오빠들이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야. 매수세로 유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인 BBB5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이달 들어서 BBB5 종목을 모두 이제 순매수했어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했다, 매수. 그래서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LG엔솔 이렇게 이름을 올린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만 내려가도 10% 이상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에 시진핑 리스크 우려 속에 중국과 대만에서 빠져나오는 그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래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